한 게 어디까지 했냐면은 다수결을 제외한 여러 가지 선거제도. 자, 그래서 그때 최다 득표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수결 제도를 넘어선 선거제도를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수 투표제, 보드 카운트.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따로 할 말은 없고, 이거에 이제 두 가지 단점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장점은 뭘까요? 이 보드 카운트의 장점. 보드 카운트의 장점. 이 최다 득표제의 장점. 뭐 당연히 타이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이 두 후보자 점수가 같네. 그래서 후보자 그 위너를 못 가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거의 익셉셔널한 케이스죠.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보드 카운트는 한 번의 선거로서 게임이 끝나죠. 그런 건 이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룰이 간단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단점은 일단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에러의 인디펜던스 컨디션 깨진다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보드 카운트 역시 최다 득표제처럼 사람들의 전략 투표, strategic behavior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기억으로는 이 example에서, 여기 현재 주어진 이 example에서요, 보드 카운트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선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이거 누구 숫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각 후보자 점수? A가 몇 점이었죠? 46, B는 45, C는 45, 46이요. 그 다음에 D가 당선되나? D가 55. 그래서 D가 당선이 되죠. 자, 이 보드 카운트 룰에 의하면 D가 당선이 되는데, 이거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컨트롤 셋 위너를 생각해 보면은 위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는 coalitional deviation, 그러니까 연합들의 그런 전략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 결과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콜가 없다는 거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D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것 같다, 보드 카운트에 의해서, 그러면은 어떤 연합들이 움직이는지, 어떠한 전략적인 투표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 유형하고 세 번째 유형,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합치면 10명이죠. 얘네 둘 다 D보다는 B를 더 좋아하죠. 후보자 B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유형이 원래는 보드 카운트에서 진실되게 투표를 하면은요, 세 번째 유형은 C에다가 4점, 그 다음에 C에다가는 4점, B에다가는 3점, 그 다음에 D에다가는 2점, 마지막으로 A에다가는 1점을 주겠죠. 진실되게 만약 투표를 하면은요. 하지만 이탈할 요인이 있어요. 이 콜리션 전부 다 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냐? B를 미는 거. 잠깐만. 후보자 누굴 미냐면은 B를 미는 거죠. 그래서 B에다가는 4점. 그 다음에 뭐 이건 나머지 A를 미냐, A를 3점 주냐, 아니면은 C를 3점, 잠깐만, C는 1점을 드려요. 잠깐만. D를 당선 못 시키게 만들기 위해서는 D에다가는 1점, D에다가는 1점, 그 다음에,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굴 3점 주고 누굴 2점 줄지. 나머지 누구 있지? A, B, A, C죠. C에다가 3점 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에다가는 2점이요. 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을 때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만약에 세 번째 그룹이 저렇게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A의 총점은 다시 한번
나머지 두 그룹은 진실되게 투표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A의 점수는 36점에 잠깐만 A가 중요한 게 아니지 B가 그래서 당선이 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A는 스스로 한번 계산해보고 B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B가 얻을 수 있는 총 점수는 9점에다가 몇 점이죠? 9점에다가 24점에다가 두 번째 그룹에서 24점 얻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에서 16점을 얻으니까 49점이야. 그 다음에 원래 당선됐던 D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D 점수 내려가겠죠, 당연히. 근데 D가 몇 점 받지? 3점에 3점, 15, 45점. 45점에다가 마지막, 뭐야, 타이가 발생해? 타이 맞아요? 타이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두 번째 유형도 디비에이션을 하는 걸 생각해야겠네요. 두 번째 유형도 원래 진실되게 투표를 했을 때에는 각각의 후보한테 B, D, C, A, B, D, C, A 여기다가 4, 3, 2, 1 이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D 당선을 막기 위해서 대신 B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B에다가는 여전히 4점 D를 뭐 제일 마지막으로 민다고 할까요? 1점으로 그 다음에 C를 3점 주고 A를 2점 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건 뭐 따로 이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두 연합이 D에다가 점수를 낮게 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D를 당선시킬 수 없어요. 쪽수에서 밀리니까요. B를 D보다 좋아하는 그 총 숫자가 10명이거든요. 전체 19명 중에. 자, 이런 식으로 점수 투표제도 연합들의 전략적인 투표에 취약하다는 점.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흐름 같은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다수결 제도가 후보자가 2명인데 그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 전략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어려워요. 내가 이탈해봤자 A 아니면 B야. 이탈할 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지만 이런 브로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각 후보한테 몇 점을 주느냐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략적인 이탈, 그게 할 수 있는 이탈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그런 이탈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다수결이 그런 전략적인 이탈을 막는데, 연합들의 이탈을 막는데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다수결의 문제점은 뭐죠? 컨더러스 일렉션에서 봤듯이 우리가 위너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조합인지, 어떤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 그거를 알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사회적인 선호가 레셔널하지 않을 때, 우리 컨더러스 패러독스에서 봤듯이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데 C가 또 A보다 좋은 이런 cyclical preference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냥 한마디로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학을 뭐 한 학기 내내 다룰 건 아니지만 이 정치 경제학의 가장 커다란 어떤 그 bottom line은 뭐냐면은 완벽한 투표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장 그러면 완벽한 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 차선의 투표 제도는 뭘까 생각해 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완벽한 게 있으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투표 제도는 approval voting. 이거 승인 투표제라고 번역을 하셨나? 책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투표 제도 잘 생각해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 항상 주어진 투표 제도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서 보터들이 자신의 프레퍼런스를 그대로 그걸 반영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람스 앤 피쉬번 1978년도에요.
approval voting procedure라는 걸 이제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또 이거 많이 봤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투표 제도랑 되게 유사점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일단 plurality voting, 다수 투표제. 그러니까 다수 투표제랑 최다 득표제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최다 득표제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 중에 딱 한 명만 찍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 approval voting은 여러 명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더 카운트랑 약간 좀 유사하죠. 보더 카운트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들한테 우리가 각각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approval voting에서는 보더 카운트랑 다른 점은 뭐냐? 모든 뽑은 그 투표자들은 그 후보자들은 각각 1점씩 얻는 거예요. 보더 카운트에서는 제일 좋은 사람은 랭크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다르죠. 하지만 approval voting은 내가 여러 명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여러 명 선택하는 사람들 전부 다 1점씩. 그래서 제일 많은 포인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 보더 카운트보다 심플해요. 포인트를 계산할 때 우리가 4점, 3점, 2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다른 포인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동일한 포인트를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ndorcet election에 비해서 훨씬 더 cost efficient해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Condorcet election에서는 우리가 승자를 알아낼 때까지 계속 다수결을 붙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에 끝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 투표제도의 일단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example 6.2로 돌아가면요. 이게 되나? 6.2 안 되네. 6.2 6.2로 돌아가면은 자, 여기서 이제 ABC, BAC, CAB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첫 번째 타입 2명, 두 번째 3명, 세 번째 4명이에요. 자, 이럴 때 주어진 엑서사이즈가 뭐였지? 자, 여기서 만약에 approval voting을 한다. 그러면 이 게임에서는 내시 균형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내시 균형 중에 Condorcet 위너가 선택되는 내시 균형이 있어요. 자,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6.2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Condorcet 위너는 누구였냐면은 아마 A죠, A. C는 될 수가 없죠. C 될 수 없고, B도 될 수가 없어요. 잠시만. A가 B이죠. 그 다음에 A가 C, E죠. 오케이. 그래서 A가 유일한 Condorcet 위너예요. 자, 그래서 이 Condorcet 위너를 이 approval voting에 의하면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approval voting에서는 여러 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각 집단이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2명의 후보자를 각각 찍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첫 번째 그룹이 제일 선호하는 2명의 후보자 2명의 후보자 A, B죠. 그래서 첫 번째가 A, B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B, A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C, A 자, 이렇게 만약에 approval voting에서 투표를 했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지금 A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A가 받을 수 있는 총점은 9점이에요. 총 9명의 투표자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S of A는 9점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5표, 그 다음에 C는 4표. 그래서 A가 당선이 되죠. 자, 이게 과연 균형일까요? 이게 한번 균형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A가 당선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네 번째 그룹에서 approval voting은 꼭 2명을 투표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 심지어 3명 다 집어넣어도 돼요. 2명 집어넣어도 되고 1명 집어넣어도 되고. 만약에 세 번째 그룹이 C만 지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럼 바뀌나? 잠깐만, A 그룹? 야, A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C가 만약에, 그러면 이래도 문제가, 결과가 바뀌지 않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움직인다고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둘 다 A를 빼버려요. 이렇게 되면 투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죠. A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기껏해야 2점. B가 지금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러면 안 되지. B가 당선되면 C그룹에서 안 좋죠.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지? 만약에 A그룹에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네 번째 그룹이 B, A, B, C 잠깐만. A, B C, A B, A C, A 두 번째 그룹이 만약에 B만 밀면 어떻게 되죠? B를 당선시킬 수가 있나? A 대신에? 이것도 안 되겠네. A가 6표네. 이건 그냥 스트롱 내시 에퀴리브리움이 될 것 같은데. 모든 연합에 대해서도 그쵸.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컨디션이 진짜 안 좋게 안 좋네요. A가 컨더러스 위너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컨더러스 위너는 코어의 엘리멘트죠.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적인 연합들의 움직임에서도 프로텍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아이고, 여기서는 없네. 자, 이렇게 간다. 어프로벌 보팅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어떤 집단들이 전부 다 코얼리션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 A는 컨더러스 위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를 다른 어떠한 대안과 1대1로 붙인다 하더라도 A는 다수결에서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A를 딴 대안보다 A보다 다른 대안을 좋아하는 집단이 더 다수결로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뒤집을 수가 있죠. 하지만 컨더러스의 위너기 때문에 1대1로 붙이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결과가 뒤바뀔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시균형이 되네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각 투표자들이 이탈해봤자 결과를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시균형인 동시에 우리가 연합적인 움직임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바뀔 리가 없어요. 그래서 strong Nash equilibrium. 그때 우리가 이 두 번째 강 내시 균형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 있죠. 둘 다 되네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6.3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ABC 유형 2명과 BAC 유형 3명은 2개씩 승인. 자, 2개씩 승인은 뭘 승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개씩 승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approval voting에서 제일 안 좋아, 지금 3명의 후보자가 있죠. 제일 안 좋아하는 후보자를 넣는 거, 요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nominate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그룹이 A, B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A, B, C, 이 approval voting에서 A, B, C까지 다 집어넣어요. 이거는 이 전략은요, 3명 다 집어넣는 이 전략은 A, B만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dominate 돼요. strictly dominate. strictly dominated. 만약에 weakly dominated. weakly dominated. 왜냐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weakly dominated by A, B.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요. 제일 안 좋아하는데 내가 얘한테 괜히 왜 1점을 줘야 되죠? 만약에 딴 사람이 나는 정말 만약에 A가 당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밀 사람은 B죠. B 대신 C를 밀리는 절대 1도 없어요. 그렇죠? 네, approval voting에서 내가 포함시켰다는 건 얘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죠? 괜히 그럴 리가 없죠. 무조건 A, B, C 할 바에는 A, B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 2명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AB,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A 했다. 원래 CA 했는데 만약에 C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은 ABC 유형 2명과 BAC 3명은 2개씩 승인.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2개씩 승인하는 거. 마지막 유형은 C 1개만 승인하는 거. 자, 요게 내시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 컨드러스 위너가 당선되는 건 똑같은데요. 컨드러스 위너가 당선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랑 B 둘 다 5표를 받으니까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타이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당선되는 확률 2분의 1, B가 당선되는 확률 2분의 1. 만약 동전 던져서 결정한다고 하면은요. C는 당선될 리가 없고 저렇게 투표를 하면은 A, B 둘 다 5점씩 받으니까요. 자, 요거는 왜 내시 균형이 아니죠? 우리가 내시 균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각 개인이 이탈할 유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는 이게 왜 내시 균형이 아니죠?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한 그룹 중에 아무라도 그쵸. 그냥 A를 밀어주세요. 그쵸. 너무 쉽지. 그러니까 여기서 4명 중에 한 명이 C 대신에 C, A 2명 하면 한 명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이제 6표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무조건 당선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아지죠. 왜냐? C, A, B 유형은 A, B, B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B가 제일 안 좋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2분의 1이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이탈하게 되면은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시 균형조차 아니에요. 우리가 coalition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각 한 명만 이탈해도 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pproval voting의 장점, 예전에 example 6.2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example에서 최다 득표제를 적용하면은 컨더스 위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당선시킬 수 있는 이 내시 균형이 존재해요. 게다가 그거는 coalitional proof가 돼 있다는 거. 전략적인 연합들의 이탈에 대해서 방지되는. 자, 그러면은 이 투표제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이렇게 당선시키는 내시 균형도 존재. 자,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스테이트먼트, 컨더스 위너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얘가 approval voting에서 이기는 내시 균형이 존재해요. 이기는 균형이 존재해요. 그런데 모든 균형에서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균형에서는 과연 얘가 approval voting이 컨더스 위너를 당선시킬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이탈을 막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이걸 막아봤더니 아이고 이상한 놈이 당선이 되네. 약간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그샘플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5명의 투표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3명인데요. 3명은 ABC, 마지막 4번째 후보자는 BAC, 그 다음에 5번째 후보자는 CBA. 자, 이렇게 5명의 투표자들이 있을 때 컨더스 위너 너무나 쉽죠. 이거는 그냥 A일 것 같은데 A가 B 이기죠. 그 다음에 A가 C 이기고 왜냐면은 첫 번째 그룹이 다수이기 때문에 3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A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든 그룹이 좋아하는 사람 2명을 투표한다고 하면은요, 이 example에서 그러면은 A, B, B, A, C, B가 되죠. 그래서 B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A 대신에 B가 당선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B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5점. 그 다음에 A는 4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approval voting에서 이렇게 B가 당선될 수도 있고 이거 내시 균형이에요.
이거 내시 균형이에요. 야, 이게 왜 내시 균형일까? 일단 strong 내시 균형은 아니에요. strong 내시 균형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연합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연합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냥 이거 이탈할 유인이 생기죠. 그냥 첫 번째 그룹.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첫 번째 그룹이거든요. B 밀지 않고 A만 밀어요. 그러면 B가 당선될 리가 없죠. A가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전략은 스트롱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들의 이탈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개인들의 이탈로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B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A만 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죠? A만 하면은요. 한 명이요. 그럼 여전히 지금 B는 아이고 그러면 A랑 B랑 그러고 되나? 잠깐만. A랑 B랑 한 명이 움직이면은 A가 4표 그 다음에 B도 4표가 되겠네. 그럼 이럴 경우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인데 이거 내시균형도 아니네요. 한 명만 이탈해도 되겠는데? 잠깐 내가 뭔 얘기하고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 컨드러스 위너가 당선되지 않을 균형이 존재한다. 이거 잠깐만. 이게 균형이 아니라고? 균형이 아니라고? BA 잠깐만요. 이래야 되겠는데? 이건 내시 균형이 아니죠. 첫 번째 그룹에서 한 명이 이탈할 유인이 존재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서 B, A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B만 지지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B만 지지한다고. 자, 그러면 원래 어플 보팅에서 B가 5표, A가 3표니까 이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건 내시 균형 맞아요. 왜냐? 이탈할 유인이 생긴다면은 첫 번째 그룹에서 이탈할 유인이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왜냐? A를 더 안 좋아하니까. B를 더 좋아하니까요. 여기 중에 한 명이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B가 한 표 내려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4표를 얻게 되죠.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A 3명 중에 한 명만 이동해서는 이탈해서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좀 약간 좀 믹스업 됐는데 이해되나요? 질문 있나요? 아까 얘기한 거 좋아하는 후보 2명씩 찍는 거 이거는 내시균형이 아니에요. 개인이 이탈할 유인이 있어. 스트롱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당연히 아니고 내시균형도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그룹이 한 명만 이탈하면은요. 그러면 A, B 둘 다 4표씩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선거 당선 확률을 A의 당선 확률을 2분의 1로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원래는 제로였는데. 그런데 이 전략 조합은요. 두 번째 그룹이 B만 지지하는 요거는 내시균형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B는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얘네 그룹은 A보다 B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개개인이. 유일하게 이탈할 유인이 발생하는 거는 첫 번째 그룹이죠. 3명. 그럼 3명 중에 한 명이 A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A만 지지해요.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B는 4표, A는 3표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롱 내시 균형이냐? 그건 아니죠. 아까 전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왜냐? 첫 번째 연합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은 B 지지 안 하거든요. 그럼 A가 당선이 되죠.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그샘플이 제시하는 거는 그런 균형도 있지만 컨드러스 위너를 선택하는 그런 균형도 있지만 모든 균형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즉
여전히 전략적인 투표에 취약하다는 거죠. 컨더러스 위너가 존재함에도 그거를 그걸 선택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투표제도는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투표제도는 결선 투표제, runoff voting. 이것도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많이 봤던 건데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이거는 보통 two stage TRS, two stage runoff 마지막 시스템인가? two stage runoff 시스템, 보통 TRS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TRS. 그래서 이거는 일단 1, 2라운드가 있는데 2라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냥 우리가 최다 득표제처럼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후보자 한 명이 다수보다 이상, 50% 이상 득표를 했어요. 그럼 게임 끝. 근데 만약에 아무도 50% 이상 득표를 못했다.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죠. 2라운드에는 1라운드에서 제일 득표를 많이 한 두 후보자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했던 거는 예전에 언제죠? 예전에 87년도 전 노태우가 당선됐던 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래서 그때 3명의 후보자가 제일 이제 그 강한 후보자였는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태우요. 이 중에 득표를 제일 많이 한 두 후보자가 2라운드에 간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국민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볼 수 있고, 이거 런오프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 스터디가 뭐냐면은 2002년도 프랑스 선거요. 프랑스 대선인데, 이거 나무 위키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무 위키에. 이거 봐요. 이거 한번 그냥 한번 읽어봐요. 그냥 뭐 학교 올 때나 나올 때. 왜냐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그때 이게 이 런오프 시스템의 가장 커다란 이게 그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그때 좌우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봐도 분위기는 좌파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분위기였어요. 근데 좌파가 그걸 못 이뤘던 거지. 그 후보 통합이요. 그러니까 단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좌에서 너무나 많은 후보가 나온 거예요. 반면에 우는 이거 어차피 안 될 거 후보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결선 투표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됐냐? 우 쪽에서 2명이 제일 우쪽에서 2명이었던 것 같다. 한 명은 극우, 한 명은 그냥 우. 2명 걔네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 재밌어요, 이거.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겠죠. 내 기억이 맞다면 프랑스는 여전히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후보가 당선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쪽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랑스는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뭐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여러 선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거 제도긴 하지만 이 시스템 역시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컨더러스 위너를 반드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6.2. 우리가 아까 계속 봤던 이 example 생각해 보면은요. ABC 유형 2명, BAC 유형 3명, CAB 4명 있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컨더러스 위너가 6.2 example 여기서 컨더러스 위너가 여기서 컨더러스 위너는 누구지? A였죠. A가 C 이기고 그쵸 A였죠. 그런데 A를 반드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죠? C가 1라운드에서 C가 4표, B가 3표, A가 2표씩 얻게 되죠. 그러면은 B랑 C가 올라가죠. 왜냐? C가 4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50% 못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로 넘어가요. 그럼 B랑 C가 붙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기는 사람은
B가 5표, 그렇죠? B가 5표, C가 4표. 그래서 결국 B가 당선이 되죠. A라는 컨트롤스 위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문제점. 그럼 만약 B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B는 코어의 엘리멘트가 아니죠. A라는 위너가 존재하면은 B는 연합들의 움직임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적인 투표. 어떤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결선 투표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결선 투표 하면은,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결선 투표 하면은, 아이고, 대뜸 B가 당선이 될 것 같네. B가 당선이 될 것 같네.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A가 못 올라갔던 이유, 표가 이렇게 1라운드에서 양분돼서 A를 제일 많이 지지한 사람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이고 B가 당선될까? 제일 안 좋은 거 당선되니까요. C를 미는 것보다 1라운드에서 A를 미는 거죠. 그럼 A가 총 6표 바로 당선되네요. TRS 두 번째 라운드 갈 필요 없이 6표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그거는 이 결선 투표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민의를 되게 잘 대변할 것 같은 투표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positive responsiveness, 양성 가문성 있죠. 만약에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럼 그 투표자가 당선될 확률은 더 증가해야 돼요. 근데 이 투표제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제일 마지막 example 보면은요. 지금 총 17명의 17명의 투표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처음 그룹이 6명인데요. 첫 번째 그룹은 ABC, 두 번째 그룹은 7부터 11이니까 5명이죠. 7, 8, 9, 10, 11, 5명.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4명, 마지막 네 번째 그룹 2명이요. 자, 그래서 각 그룹이 이렇게 후보자 ABC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결선 투표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가 당선이 되죠? 1라운드에서 A는 6표, C는 5표, B는 6표를 얻게 되니까요. 4표에다가 2표, 6표. A랑 B가 올라가죠. 6표씩이니까 아무도 50% 이상 득표 못했고, 그럼 세컨드 라운드에서 A랑 B랑 결혼다? 그러면은 누가 당선이 되죠? A가 당선이 되겠네요. A가 당선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요런데, 프레퍼런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제일 마지막 그룹이 지금 현재 BAC인데요. 얘네들의 선호가 바뀐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냐? BAC 대신에 ABC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A 후보자를 제일 좋아하는 그룹의 사람의 숫자가 8명으로 늘어난 거죠. 8명. 그 다음에 CAB는요. 똑같이 5명. 7부터 11까지. 그 다음에 BCA는 마지막 타입인 BCA는 4명이요. 그래서 총 여전히 17명이요. 마지막 그룹의 프레퍼런스가 첫 번째 그룹과 똑같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마지막 그룹은 프레퍼런스가 BAC였는데요. 얘네가 ABC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A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렇죠?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즉, A의 지지율이 더 많이 늘어났어. 그런데 원래 예전 결선 투표제 했을 때 A가 뽑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호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양성 가능성을 만족하면은 A의 지지율이 증가했으니까 A가 당선될 확률도 여전히
1이 돼야 되죠. 확률이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결산 투표자 해보면요. 자, A가 8표, C 5표, B 4표. 즉 A가 50% 투표 못하죠. 그래서 A랑 C가 가게 되죠. A랑 C랑 세컨 라운드 가면은 누가 당선이 되죠? C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9명이죠. A를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인데 그러니까 C가 당선이 되죠. A의 지지율이 더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민의는 A를 더 지지하는데 예전에는 A가 당선되는데 지금은 A가 당선이 못 되죠. 자, 그래서 양성 가문성이 깨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주 significant한 문제점은 바로 양성 가문성이 깨질 수 있다는 거. 자, 질문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투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질문이요. 어프로벌 보팅에서 모든 투표자가 한 명만 투표한다고요? 한 명만 하는 게 어떻게 볼더 카운트와 똑같은 거죠? 그거는 최다 득표자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모든 투표자들 딱 하나만 하면은 결국 최다 득표자랑 룰이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빼고 생각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랑 하면은 최다 득표자랑 똑같아지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프로벌 보팅은 적어도 한 명이 한 표, 그러니까 한 후보자 이상한테 투표를 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 어프로벌 보팅을 했는데 결과가 모든 투표자가 한 명의 후보자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룰이 결과가 우리가 최다 득표제로 했든 어프로벌 보팅을 했든 결과가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죠.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맞는데 그래서 어프로벌 보팅 할 때 우리가 그걸 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 다 옵션이 있는 건데 권리가 있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한 명만 찍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그렇게 나오면 무효 이건 아닌 거죠. 무효 아닌 거죠. 그러면 그대로 최다 득표제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이요. 질문. 아이고 천천히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6장의 마지막 내용. 6장이 좀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왜냐? 우리가 투표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거고. 자, 그래서 소개 차원에서 좀 약간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만약에 후보자가 2명이다. 게임 끝. 근데 후보자가 3명이다. 아이고, 그러면은 각 투표제도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컨더스 엘렉션. 가장 좋은 아웃컴을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아웃컴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사람들 간의 디베이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웃컴, 더 좋은 아웃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웃컴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위너를 당선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위너를 결정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다른 시스템 우리가 봤던 최다 득표제, 그 다음에 approval voting, board account, 그 다음에 run-off system. 전부 다 항상 컨더스 위너에 있는 위너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거는 연합들의 움직임에 투표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는 점이죠. 즉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인센티브가 존재해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한 투표 제도는 4개거든요. 최다 majority 룰 빼고요. 뭐였지? 최다 득표제, board account, 세 번째, approval voting, 네 번째, run-off system. 혹시 우리가 점검하지 예상하지 못한 선거 제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컨더셋 이거보다 좀 더 cost efficient하고 한 명 한 명 다 다수결 붙이는 것보다 한 번에 컨더셋 위너가 존재한다? 그럼 딱 찍고 완벽한 선거 제도가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가 있어요. 불가능성.
우리가 첫 번째 arrow의 impossibility result 배웠죠. 그거를 선거라는 컨텍스트에 그대로 가져오면은 역시 또 impossible해요. 완벽한 선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알렌 기버드랑 마크 세러스웨이트가 70년대 중반에 독자적으로 증명한 그래서 기버드 앤 세러스웨이트 theore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거 전에 이거 서머리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example. 이 example. 이 example 한번 해볼까요? 자, 교수 5명 채용하려고 해요. 한 명 채용.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자 A, B, C, D, E까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채용이 돼요. 자, 그래서 각 교수 A부터 E까지 지금 선호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컨더스 위너가 존재하냐? 존재할 것 같아요. 이거 존재 안 해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한번 각각 1대1로 붙여봐요. 1대1로 붙여보면은 존재 안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캔디데이트이 늘면 늘수록 위너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잘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늘어나겠죠. 2명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누가 한 명 더 좋다 얘기하는 거는 시군죽 먹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너가 반드시 존재해요. 3명만 돼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죠. 만약에 대안이 4개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안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너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존재하지 않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컨더스 위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코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합들의 움직임이 발생을 해요. 얘가 당선될 것 같네? 거기 감지된다? 그러면 연합들의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border count 한번 생각해보면 border count. 여기서 그러면 border count는 A는 몇 점이죠? A는 border count 사용해서 A 점수 매겨보면은요. A는 몇 점이에요? 5점, 1점, 1점, 4점, 2점. 7점에 11점에 13점?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스스로 한번 계산해요. 누가 당선돼요? border count 하면 B는 B 계산한 사람 있어요? 10 26점 C는 15점이요 D는 10 몇 점이요? 14점 E는 왠지 2가 당선될 것 같은데 17점 자, 그래서 2가 당선이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뭐에 기반해서 얻은 결과냐고 하면은 각 교수들이, 그러니까 각 투표자들이 truthfully, 정직하게 투표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candidate의 5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때요.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후보자는 전부 다 코어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truthful voting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를 막을 수가 있죠? 각 개인이요. 예를 들어서 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지? 잠깐만, 2가 지금 17점. 근데 교수 D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자, B가 바로 다음인데요. 16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되겠는데요. 얘는 지금 B를 더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DA 이렇게 줬는데 D는 아이고 얘는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없네. 그러니까 B를 제일 5점을 줘요.
네 번째 교수 D가 B한테 5점, 그 다음에 E한테 1점 주면은, 얘 혼자만 바뀌어도 바뀔 수가 있겠죠. 결과가.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교수 D가 움직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요거 한 번만 하고 10분 쉽시다. 우리가 모든 선거제도를 다 점검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결과를 내릴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거제도는 전략적인 투표에 취약하다. 그럼 전략적인 투표에 취약하지 않고 우리가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 생각해 보면은 independence condition 만족하고 Pareto property 만족하는 자, 요 두 가지는 dictatorial dictatorship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가 똑같은 dictatorship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안이 3개다. 3개 이상. 그 다음에 social choice function이 onto. 이 onto는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지? 그거 있죠. 함수가 있으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은 1, 2, 3. 이거는 onto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 BC 이 코도메인에 있는 이 엘리먼트 BC에 대해서는 이거를 매칭해 주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3뿐만 아니고 4도 있고 5도 있다. 3은 B로, C야 4하고 5는 C로. 요거는 onto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모든 Y에 있는 엘리먼트마다 이거랑 매칭되는 우리가 X의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social choice function이 onto다. 근데 우리가 social choice functio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사람들의 preference마다 사람들의 preference가 있죠. individual preference. 그리고 원래 welfare function을 도입하면은 이거를 먼저 aggregate 한 다음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누가 제일 좋은지 랭킹을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choice가 들어가는 거죠. aggregation 그 다음에 choice X 당선 이런 식으로요. 후보자 X 당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직접 가는 거 이게 바로 choice function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말장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각 여기서 이제 요 R은 첫 번째 투표자가 가질 수 있는 preference.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총 n명이 있으니까 각각이 가질 수 있는 preference 다 있죠. A를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A, B, C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whatever.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다 도입한다. 얘네가 여기다가 셋을 집어넣는 거예요. X 전체 함수의 그 도메인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choice, 대안들, 그게 onto예요. 이게 의미가 뭐죠? 두 번째 조건.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Pareto property, 그 다음에 independence condition.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onto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히 연결되어 있냐? 요거는 우리가 학부 시간에는 좀 다루기가 힘들고 대학원 정도는 가야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똑같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힘들다. 이거 바람직하게 뽑는 거 힘들다. 초이스 펑션으로 본다 하든 애그리게이션 측면에서 본다 한들 사람들 다른 의견 다 취합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거든요. 이 두 번째 조건,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요. 수식은 이해가 되나요? 수식은요. 우리가 원래는 함수를 생각할 때, 함수 f를 생각할 때 엘리먼트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는 지금 가능한 셋 전부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코도메인 y가 전부 다 나오는 걸 onto라고 해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프레퍼런스 너무나 많아. 다 집어넣어 봤더니 모든 대안들이, 모든 후보자가 이 초이스 펑션에 의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지가 전부니까. 후보자가 1부터 10까지다? 1부터 10 전부 다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만약에 프레퍼런스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결과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합들을 꾸려가지고 투표를 다르게 해봤자 만약에 후보자가 A, B, C가 있는데 C는 절대 당선이 안 돼. 그러면 이 on2라는 컨디션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적절하게 프레퍼런스를 바꾸면은 C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결과가 뭐냐? 모든 이러한 투표 제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F라는 건 하나의 투표 제도로 나타내는 건데 왜냐?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표 제도를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U 펑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투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투표 제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프레퍼런스를 진실되게 그래서 진실된 투표를 하는 거는 딱 뭐냐? 딕타토리얼 하나밖에 없어요. 딕타토리얼은 왜 사람들이 진실되게 투표를 할까요? 딕타토리얼이 뭐였죠? 한 명에 의해서, 한 명의 딕테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대로 뭐든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내가 진실되게 투표를 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진실되게 투표를 하나, 그렇지 않나. 결과는 똑같죠. 내가 딕테이터가 아니면은, 딕테이터는 당연히 진실되게 투표를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자 찍지 않겠어요? 하나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딕테이터의 truthful voting incentive는 너무나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얘기에 따르게 해봤자 바뀌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dictatorial election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truthful하게 얘기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truthful하게 얘기하는 voting하는 그러한 선거 제도는 이 dictatorial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이탈할 요인이 있어요. 이탈할 요인. 자, 이게 바로 Gibbard-Ensler-Thwaite Theorem, 즉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거 제도도 전부 다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의 시발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럼 가장 전략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투표 제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의 민의를 잘 캐치해가지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지만 가장 많이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될까? 거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거죠.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10분만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오케이. 새로 만든 슬라이드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7장에서는 자, 이제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되냐면요. Error Impossibility Theorem에 의해서는 만약에 대안이 3개 이상이다? 사람들의 선호를 consistent하게, 그 다음에 Pareto Property랑 그 Independence Condition 만족하는 aggregation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본다 하더라도 그 선거라는 컨텍스트를 생각해 봤을 때 Gibbard-Ensler-Thwaite Theorem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딕타토리얼 말고는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은 Error의 Impossibility Theorem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restriction, 어떠한 제한을 걸질 않아요. X는 아무거나 될 수 있어. 우리가 A, B, C, 지금까지 봤던 A, B, C 후보자 중에 한 명 뽑는 거 아니면은 우린 2명 뽑아야 돼. A, B, B, C, A, C 이거든. 10명의 후보자에서 2명 뽑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떠한 제한을 들지 않아요. 즉 도메인에 어떠한 제한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preference, 도메인이 주어져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떠한 preference를 갖냐? rationality 빼고는 어떠한 제한을 걸지 않아요. 각 개인이 A, B 둘 중에 좋아하는 거 있고, A 좋아한다, B, C 좋아하는 거 있고, B 좋아한다. 그럼 A 제일 좋아하네. rational한 preference. 이거 말고는 제한을 걸지 않아요.
이럴 경우 우리가 도메인에도 어떠한 제한을 걸지 않고 이 도메인 위에서 사람들이 어떤 프레퍼런스를 갖냐? 레이셔널리티 말고 제한 거는 거 없고 이럴 경우에는 각 개인의 프레퍼런스 취합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제한을 걸 수가 있으면 만약에 이러한 컨텍스트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이야. x가 0부터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거죠. 뭐 서울부터 어디까지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쏟아야 될까? 지금 갖고 있는 예산 다 쏟아야 되냐? 하나도 쏟지 말아야 되냐? 50% 쏟아야 되냐? 사회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숫자 어느 정도 하나 선택하는 거죠. 1차원이에요. 예전에 제한을 두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보다 되게 스페이스가 간단해졌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의 preference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약을 걸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취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죠. 정답은 yes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median vote theorem. 김영세 교수님 책에는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번역을 이제 해놓으셨는데요. 자, 이게 바로 7장의 주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죠. Error impossibility theorem은 social choice theory의 가장 시작점이라고요. 항상 모든 이론에는 그런 시작점이 있어요. 다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도메인에 대해서 restriction을 걸어버리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 불가능해? 그럼 second best는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발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error impossibility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요. 우리가 Pareto property. 모든 사람들이 X를 좋아하면 X를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이 Y를 좋아하면 Y를 선택하고 independence condition. X, Y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Z, 다른 거 이런 거하고는 irrelevant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서로 섞기가 너무 힘들어요. reconcile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reconcile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Condorcet 거기서 봤을 때, Condorcet election 봤을 때, 거기서는 이 두 가지 지금 Pareto property, independence condition 다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preference가 rational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네.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데 C가 A보다 좋을 수 있네. 우리가 paradox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이것도 우리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독재자 한 명 둬야겠네. 민주주의 그냥 없애버려야겠네.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럼 error impossibility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 해석인가? 사회과학이 재밌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 순수과학은 해석할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어. 답이 있어. 근데 사회과학은요. 하나의 결과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챕터 7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도메인에 대해서 restriction을 걸어버리면은 우리가 이러한 네거티브 리졸트 말고 포지티브 리졸트를 얻을 수가 있다. 즉, aggregation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restriction을 걸 거냐면은 자, 일단 도메인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X는 우리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 하나의 subset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2차원 다 제거. 실수. 자, 실수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뭐죠? real number의 가장 커다란 장점. real number의 가장 커다란 장점. 여기 두 가지 적어놨죠. 우리가 completely ordered set. 영어로는 줄여서, 영어로 completely ordered set, 줄여서 coset이라고 보통 부르는 coset. completely ordered set. 어떠한 두 개의 숫자를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수 두 개, A, B, A가 큰지, B가 큰지, 만약에 A, B 둘 다 다르다, 그러면 같을 그런 것도 없는 거죠. A랑 B가 달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가져왔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이게 2차원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1차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깨져버리죠.
우리가 1,2, 2,1 뭐가 더 큰지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set이 partially ordered 됐다. 그래서 poset. 부분적으로 ordered 됐다고 해가지고요. 오케이. 그런데 real number system은 coset이에요. 즉 모든 두 개 갖다 왔다 A, B 주어졌다 하더라도 A가 크든 A가 B보다 크든 또는 B가 A보다 크든 확실히 우리가 오더를 매기죠. 게다가 transitive 하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A가 C보다 큰 거? 아이고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거? 당연한 거죠. transitive 하다. 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놨을 때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preference에 대해서 어떤 restriction을 주냐?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single pickedness. 김영세 선생님 책에서는 단봉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단봉 조건. 봉이 하나다. 단봉.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각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선거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각 투표자마다 제일 좋아하는 대안이 하나 있어요. X가 하나 있어. 그거를 X의 픽 또는 X의 블리스 포인트 뭐라고 하지? 블리스 포인트 뭐라고 뭐냐 유복점 뭐라고 뭐 모르겠네. 자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 집합에서는 모든 대안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갖고 오는데 X가 Y보다 크고 자 아까 다시 한번 실수 집합에서의 대안을 생각하는 거니까 X, Y, Z에 대해서 순서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X가 Y보다 같거나 크고 Y가 Z보다 커요. 근데 X를 제일 좋아해. 그러면은 멀리 떨어진 것보다 X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 가까운 거 Y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X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고 이제 Z가 그 다음으로 크고 Y가 제일 커요. Y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Z를 더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블리스 포인트로부터 가까운 걸 더 좋아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런 프레퍼런스를 represent하는 utility function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금방 그림이 나오죠. 바로 어떻게 생겼냐? 아, 이 점을 제일 좋아해. X 그러면은 X에서 utility function이 제일 극대화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bell shape으로 나오는 utility function. 이게 U function U고 선호를 대변하는 represents single picked preference. 자, 여기 성질에 관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example이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선택지가 보면은 인터벌이 아니에요. 인터벌이 아니고 discrete인데 선택지가 A 또는 B, C, D, E. 5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set X가 A, B, C, D, E. 그런데 우리가 각 후보자 A, B, C, D, E까지 숫자로 레이블링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제일 작은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수의 집합, 부분 집합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single picked preference를 대변하는 휴응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전부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놓으셨지만 이거 그냥 교과서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점으로 찍혀요. 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5개 중에 하나거든요. 5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A, B, C, D, E. C를 제일 좋아하면 C는 제일 위에. A, B. 이렇게 돼야겠죠. 원래는요.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은요. 근데 좀
그 좀 더 나은 비주얼을 위해서 좀 이제 이렇게 그리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 싱글 팩트네스 전부 다 만족을 해요. 일단 개인 2 B에서 하나 있죠. 딱 봉 하나죠. 그리고 나서 쭉 감소하니까 B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주한다는 거 너무나 극명하죠. 개인 3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건 개인 1 떨어져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4 네 번째 개인이요. 계속 증가해요. 이것도 역시 싱글 팩트에서 만족해요. 왜냐? A를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감소하죠. 개인 4 같은 경우는, 어이구, 지금 E를 제일 좋아하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싫어하죠. 여기 있는 모든 개인들은 전부 다 싱글 팩트네스, 단봉 조건 만족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어떤 펑션 U가, 효용함수 U가 주어진 선호를 대변한다고 합시다. 대변한다? 이거 만약에 X를 Y보다 좋아한다? 그럼 U of X는 U of Y보다 큰 거죠.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싱글 팩트네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아래로 쭉 떨어지거나 또는 쭉 올라가거나, 모노톤 인크리징 하거나 모노톤 디크리징 하거나, 개인 1이나 개인 4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조건, 제일 좋아하는 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처음에는 그 점을 따라서 쭉 이제 증가시키면, X를 증가시키면 U가 증가해요. 그리고 나서 그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 팩트네스를 만족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5명의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이구 B 제일 좋아하고, C를 어이구 요쯤 있고, D는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만족하지 않죠. 제일 좋아하는 건 B인데, 그렇죠? D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CD 비교해 보면요, D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더 보면은 픽이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은 단봉 조건 무너지는 거. 자,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경제 수학 시간 때 배운 개념과 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준오목 함수, 영어로는 quasi-concavity, quasi-concavity.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 quasi, 오목 함수라는 거 배우죠. concave. 그 다음에 그거에 counterpart인 quasi-concave란 이런 컨셉을 배우거든요. 경제수학 시간에.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컨셉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왜냐면은 ordinal property를 만족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효용함수, 사람들이 어떠한 효용을 갖고 있는지 이거 몰라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컵 더글라스, 뭐 미시경제학 시간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거 얘기하죠. 이거는요, 이 펑션이 컵 더글라스, 이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B라고 얘기했을 때 A 플러스 B가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이 둘 간의 익스포넌스의 합이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1보다 크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그럼 여기 안에서만 분석한다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quasi concave이에요. 이거 A 플러스 B가 모두 상관없죠. 0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x1a, x2 to the power b, 이거 전부 다 quasi concave 하거든요. 즉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펑션의 그 셋을 스코프를 확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립하는 조건들이 꽤 많은 스코프에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전에 발견했던 그런 파인딩을 일반화시키는 데 되게 좋다는 거죠. 자, 이 쿼사이 컨케이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어떻게 정의?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 도메인이 1차원일 때는 되게 쉬워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아까 봤듯이 똑같이 픽이 하나일 때 어떻게 정의하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거 K 레벨을 하나 가져와요. K보다 값이 큰 값을 주는 X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죠. 이 인터벌에서는 이 함수, 요거는요, K보다 같거나 큰 값을 주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upper contours, UCS, upper contours, 상위, 뭐라고 하죠? upper contours. 라고 하거든요. 이 upper contour set이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인터벌일 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convex set, 볼록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convex. 그러니까 1차원에서 볼록집합이다. 이건 인터벌이에요. 일반적으로 셋이 convex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set x가 수학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이런 건 알면 좋아요. 이런 게 현실과 뭔 상관이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부에서 할 거는 현실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연구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죠. 즉 우리가 논리를 깊게 만들면 만들수록 너무나 좋아요. 논리를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꼭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를 되게 여러 번 풀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단순한 문제를 학부 때 여러 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에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복잡한 망상만 갖고서 현실에 나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현실은 복잡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패턴을 발견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항상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복잡한 거에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재밌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모든 100% 다 맞출 수는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보통 통계학 시간에 그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얘기하죠. 95%의 확률로 이게 맞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너무나 다양해. 전부 다 갖고 오면은 당연히 다 서로 영향을 주죠. 근데 그거 다 갖고 오면은 예측이 불가능해.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좀 포기하고 나서 70% 또는 95% 인터벌로 이게 맞다. 이런 거 너무나 이런 게 학부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논리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onvexset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convexset이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small x랑 small y가 둘 다 집합 x의 원소다. 그러면은 그거의 convex combination 알파라는 걸 써볼까요? 알파 x에다가 1 minus 알파 y 여기서 알파는 0과 1 사이 숫자죠. 모든 convex combination 이게 set x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 convex combination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동그라미, 삼각형 이거 다 convexset이에요. 왜냐? 우리가 점 두 개를 찍어보면요. x라는 점, y라는 점 찍어보면은 저 convex combination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 두 개 연결하는 거거든요. x랑 y 연결한 거예요. 이 선 전부 다 셋 안에 포함되어 있죠. 삼각형도 포함되어 있죠. 어느 두 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선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닌 건 뭐냐? 이런 거, 도넛. 또는 이런 거요. 민처럼 생긴 거. 이거는 컨벡셋이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 찍으면은 이 라인 세그먼트 중에 어떤 일부분의 포르션이 밖에 있거든요.
이 donut도 마찬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찍으면은 밖에 있죠. 그럼 1차원에서 convex은 연결된 인터벌이에요. connected interval. 만약에 1차원에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터벌을 가진 셋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요걸 생각했을 때 각각은 convex 셋이죠. 요 각각은 여기에서 한 점 찍고 여기에서 같은 셋에서 한 점 찍었을 때 이 두 개 연결한 거 요 인터벌은 포함되어 있죠. convex 셋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점 찍고 다른 점에서 한 점 찍으면은 연결하면 이게 되죠. 그러면은 요 셋에 포함되지 않는 그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convex 셋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 convex 셋은 다 이런 모양이죠.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뭐 a까지 이게 뭐 이렇게 오픈될 수도 있고 클로즈될 수도 있고 또는 뭐 a부터 인피니티 이런 거 아니면은 a, b 이런 식으로 인터벌 연결된 인터벌이요. convex 셋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한 집합이요. set x가 단순히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1, 2, 3, 4, 5 이런 거 봐요. 이거 실수의 부분 집합이죠. 하지만 이게 볼록 집합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1과 2 여기에 수많은 숫자들 1.1 전부 다 컨비네이션이거든요. 1과 2의 컨비네이션이거든요. 포함 안 되어 있죠. 볼록 집합. 근데 우리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게다가 볼록 집합 대한 집합이요. x가 대한 집합 x가 set of alternative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convex한 거죠. convex한 거죠. 그러면은요 거기 위에서 정의된 선호가 단봉 조건을 만족한다. 그 말은요 이 선호를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이 x에 대해서 quasi-concave한 거 똑같아요. quasi-concave. quasi-concave한 거의 정의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function u가 quasi-concave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레벨을 하나 정해요. u바보다 큰 x를 주는 u바보다 큰 효용을 주는 x는 무엇일까? 이게 convex이에요. convex.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나 있는 거. 이거 single factness quasi-concave function이죠. function u가 그리고 증가하는 거. 그냥 모노톤하게 증가하는 거. 이거 역시 quasi-concave예요. 왜냐? 자르고 봤더니 이거보다 큰 값을 주는 거 여기죠. convex이죠. 감소하는 거 하나 그냥 arbitrary하게 자르고 봤더니 이거보다 큰 값 주는 거 여기 인터벌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닌 거 보는 거. 아닌 건 뭐가 있냐? 봉 두 개 있는 거요. 이런 거. 이거는 quasi-concave 하지가 않죠. 왜냐? 자르고 봤더니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요? 이거보다 큰 값 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집합 두 개의 집합 컨벡스 하지가 않죠. 컨벡스 하죠. 자, 이 주노목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함수가 컨케이브하다 그러면 quasi-concave예요. 근데 quasi-concave 한다 하더라도 concave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oncave한 펑션들의 집합 이거랑 quasi-concave한 거 집합 비교했을 때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 C랑 QC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ordinal property예요. ordinal property.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펑션 f가 quasi-concave 하다. 만약에 펑션 f가 quasi-concave 하다. 그러면은 g of f of x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더 그 composition 합성 함수. 만약에 바깥게 increasing해요. 증가해. 그러면은 바깥게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이거 합쳤어요. 그럼 이것도 quasi-concave. QC. quasi-concave. 즉 단조 증가 변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원래 갖고 있던 함수의 성질, quasi-concavity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quasi-concavity는 preserved under monotone transformation.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 만약에 스퀘어 루트 오브 x 생각해 볼까요? x는 0보다 큰,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0보다 큰. 스퀘어 루트 오브 x. 이거 컨케이브하죠. 컨케이브하죠. 그러니까 quasi concave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4승 한번 취해 볼까요? 4승. 그러면 x 제곱이 되죠. 이건 더 이상 컨케이브하지 않아요. 컨벡스하죠, 오히려. 하지만 quasi concavity는 여전히 만족을 해요. 왜냐? 0보다 큰데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증가함수거든요. 0보다 큰 데에서 이렇게 증가하죠. 이거 quasi concave예요. 아무런 선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큰데 요거죠. convexation. 자, 그래서 하나의 example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교과서 힌드릭스 앤 마일즈에서 제가 빼왔는데 여기서 X는 TV 보는 시간이에요. TV 방송 시간. 하루에 TV 공중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해야 되지?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자, X만큼의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0부터 하루 24시간. 0,24.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X는요. 그러니까 시간은 continuous 하다고 생각을 하고 0부터 24까지 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거기에서 각 인디비주얼은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세 개 전부 다 단봉 조건 만족하는 거 보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쉬워요, 이제. 지금 주어진 대안셋이 0부터 24. 인터벌이죠. 이거 컨벡셋이에요. 이런 컨벡셋에서 정의되는 선호, 그 선호가 단봉 조건 만족하냐 안 하냐 이거는 주어진 효용함수가 주노목하기만 하면 돼요. quasi concave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떠들었냐면은 그만큼 쉽다고요. 이런 컨벡셋에서 정의되는 선호는 단봉 조건 만족하는 거 이거는 그거에 상응하는 유틸리티 펑션이 quasi concave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죠? 펑션이 유틸리티 펑션 U가 concave 하기만 하면은 quasi concave 하죠. 자, 이거 리니어한 펑션. 리니어한 펑션은 concave 하면서 convex 하죠. 그러니까 quasi concave 하죠. 이거 요거는 요거 자체만 봤을 때는 concave 펑션인데 왜냐 지수가 1보다 작으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convex 펑션이죠. 하지만 저거 monotone decreasing 하죠. 그렇죠? monotone decreasing 하죠.
요거만 따로 봤을 때 x에 관해서 증가, 무조건 증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무조건 감소. x가 커지면 무조건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x에 관해서 항상 감소하죠. 모노톤, decrease. 그러니까 quasi-concave하죠. 그러니까 quasi-concave하죠. 마지막 거, 저거 오목함수죠. 제일 높은 차수에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요. 오목하게. 함수의 그래프가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quasi-concave. 그러니까 전부 다 quasi-concave. 그러니까 전부 다 단봉 조건 만족. 그래서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좀 테크니컬한 거를 내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전체 줄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단봉 조건을 만족하는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딕테이터십 제외하고 원래 딕테이터십이 유일하게 사람들의 전략적인 투표 요인이 없는 그 기바르드 앤 세러스웨이 티어럼을 생각해 보면요. 또는 사람들의 선호를 잘 모을 수 있는 거, 에러의 임파서빌리티 티어럼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딕테이터십밖에 없다. 이러한 네거티브 리졸트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의 선호랑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거기다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이렇게 싱글 팩트네스 이렇게 제한 걸어버리면은 퍼스티브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딱 생각해보고서 이걸 다시 한번 잠깐 뒤집으면은 이게 결국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런 restriction 나오는데 single crossing preference.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만족하면은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다룰 내용이에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